1월 10일 미국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멘탈 헬스 투데이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매체는 영국 한 연구팀이 태권도 수업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높이고 문제적 행동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 지식인 쿼라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태권도를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는 태권도를 그저 동양 무술 중 하나로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진은 이 신비로운 무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저 무술이 아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미국의 멘탈 헬스 투데이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태권도가 아이들의 자기조절력, 겸손, 그리고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기조절력은 감정, 행동, 인지 등을 관리하고 변경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영국 서리대 연구팀은 7세부터 11세 초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운동이 아이들의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태권도 수업을 받는 그룹과 일반 체육 수업을 받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 운동을 주 2회 45분씩 진행했다.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컴퓨터 과제를 이용해 두 그룹의 아이들의 차이점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태권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자기 조절력이 더 높았으며 문제 행동도 적었다. 또한 주의력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랭커 과제에서도 태권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의 저자 테라 나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연구는 태권도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가 아니었고 우리는 다른 동양 무술로도 연구를 지속해왔다. 원래 이 연구의 목적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아이들의 자기조절력, 겸손, 그리고 자제력을 높이는 데에는 태권도가 최고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동양 무술들은 그저 체육일 뿐이었다. 왜 태권도가 더 좋은 결과를 불러내는지는 아직까진 알 수 없으나 연구는 지속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태권도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왜인지는 모르겠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해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평가는 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해 말한 수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널드 슈워제네거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된 태권도 대회를 열고 있을 정도로 태권도를 사랑하는데요. 그는 2001년 한 엑스포에서 태권도 5단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한 인터뷰에서 태권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태권도는 자제심과 겸손을 가르친다. 내가 보디빌딩 대회를 할 때 항상 옆에 태권도 대회도 열렸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태권도에 관심을 가졌으며 태권도의 자제력을 내 보디빌딩과 연기에 넣었다. 태권도는 많은 것을 가르친다. 이 무술을 다른 무술과는 다르게 정신력을 중요시하며 나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준 무술이다. 보디빌딩은 태권도와 함께 성장한 무술이고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대회를 열고 싶다. 이렇게 당시 얘기하며 태권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고 나중에는 실제로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태권도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하며 정신력을 길렀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최측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 전 시카고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이건 그가 교수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의 사부님은 그가 태권도의 정신을 매우 잘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권도는 내가 자제력과 겸손함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검은 띠를 받을 때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평생 내 삶의 일부일 것이라고. 태권도는 무술이기도 하지만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무술을 배우면서 많이 달라졌으며 아직 내 친구들에게 이 무술을 추천해줍니다. 나도 그가 태권도를 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한다. 그는 겸손해졌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으며 자제력을 길렀다. 나는 그가 태권도에 정신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오바마도 태권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미국 복싱계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도 태권도를 항상 호평했는데요. 그는 1976년 태권도에 대해 알고 나서 자신을 위한 태권도 사부님을 찾으려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 줄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미국의 태권도를 가장 처음 가져온 사람인데요. 그는 NKF를 설립하기도 하면서 미국의 태권도를 알리려고 큰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그를 찾아가서 무엇보다도 정신력을 길렀다고 말하며 자신의 복싱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었는데요. 그는 태권도에서 배운 기술 푸서크를 내 모든 시합에 적용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태권도에서 배운 백피스트를 잽 대신 사용하며 현재 복싱 트렌드를 바꿀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알리의 스타일은 헤비급 복서로 보기에는 힘들었다. 그는 빠른 손과 발에 많은 의존을 했는데 태권도를 섞은 그의 푸스텝은
지금 복싱의 알리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이 되었고, 그가 잽 대신 날리던 태권도의 백피스트는 태권도를 배운 그만 가능했던 기술로 그를 역사상 최고로 만들었다 라고 전문가는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권도는 현재 복싱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문 지식인 쿼라에서도 전문가들은 태권도가 엄청난 정신적 성숙을 이룬다고 말하는데요. 태권도란 무엇이고 이 무술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정신력의 집합체입니다. 한국인들은 올림픽에서 모든 무술 시합에 금메달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대변합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의 전통 무술이 있는데 바로 태권과 태권도입니다. 한국은 정신력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이 두 무술은 둘 다 정신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정신적 자제력과 겸손을 많이 가르치고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알려줍니다. 태권도는 매우 과학적인 무술입니다. 특히 전통 무술로서 태권도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무술은 평화와 공존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무술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발차기가 아니라 정신력인데요. 훈련을 위해 겸손과 자제력을 배우면서 깨달음을 얻는 무술입니다. 다른 무술들은 말 그대로 무술의 의미만 있는데 반해 태권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정도입니다. 태권도는 그저 무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말 그대로 설명하면 태는 발차기, 버는 주면 도는 정신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니다. 나는 8년 동안 태권도를 했지만 태권도가 다른 무술들보다 강한 이유는 바로 이 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나에게 삶의 자세를 알려주었으며 나의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 무술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태권도만이 유일한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술을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가장 강한 무술이기도 하지만 그건 태권도의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력 때문이죠. 태권도는 항상 겸손하게 연습하라고 알려주며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나는 태권도 이후로 엄청난 자제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내 삶에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데에 발전된 무술입니다. 일본의 가라데와 기술에는 많은 차이점이 없지만 정신력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발차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현재 전 세계를 압도하며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의 큰 이유는 바로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력의 집합체가 바로 태권도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태권도는 무술을 넘어서서 삶의 철학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인들의 성공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권도의 의미를 긁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